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동반성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전 전 총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. 지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최근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소요 비용 등 현실적인 고려 없이 도입할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겁니다. 기본소득제도하고 기존의 복지제도도 유지한다면은 한편으로는 돈이 너무 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면서 기본소득제를 채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 같다. 매달 기본소득을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8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우리나라의 연간 세수의 62%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. 정 전 총리는 특히 우리보다 먼저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 실제 핀란드에서는 국민 2,000명을 상대로 매달 76만 원을, 캐나다에서는 빈곤층 4,000명에게 연 1,500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 고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국민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되는 등 기본소득을 시도했던 나라들이 모두 최종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들이 만든다고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취지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금방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대선 주자들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너도나도 갑자기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걸 보고 저분들이 잘 알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. 정 전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 해법으로 저소득층과 이익을 공유하는 동반성장 정책을 제시했습니다. 동반성장은 지난 2009년 총리 시절 정 전 총리가 대기업의 납품과 후려치기를 제한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유도한 데서 시작됐습니다. 그 영향으로 당시 만연했던 구두 주문이나 장기여움 대금 결제,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, 정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 등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. 정 전 총리는 위기일수록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코로나로 이 성장은 더 안 될 것이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능력이 없거나 또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방치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사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업자들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.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는 저소득층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정 전 총리는 소득을 높여 소비를 끌어올리는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해 생산과 고용,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.